50년 동안 광부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그의 손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세상에 광부라서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날부터 시작된 멸시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묵묵히 살아온 한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뒤집히고 어떻게 빛을 찾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철은 아침부터 손을 몇 번이고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박힌 손바닥이 오늘따라 더 거칠게 느껴졌어요. 이 손 보면 싫어하지는 않으려나. 그는 혼잣말을 흘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평생 광산에서 돌을 깨고 철판을 옮기고 먼지를 마셨던 시간의 흔적이 손마다 배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부끄러워 본 적은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 동훈이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고 약혼녀를 소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운 외모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첫눈부터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지혜의 시선은 잠시 멈춰 동철의 손과 옷차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동훈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혜 씨 왔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밝히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했죠. 동철은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며 자리에서 조금 일어났습니다. 멀리 오느라 힘들었지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의자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을 뿐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작업용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동철이 광산을 떠난 뒤에도 늘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지혜는 그 가방을 힐끗 보더니 손끝으로 코 옆을 건드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냄새날까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입술을 살짝 오므리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여기 좀 그렇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였죠. 동철은 그 모습을 본 채 숟가락을 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검은 광부밥을 먹으며 살아왔고 맛이 좋고 나쁨을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숟가락조차 초라해 보였어요. 동우는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편하게 드세요. 지혜 씨가 오랜만에 집에서 밥 먹는 거라 조금 낯설어서 그래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굳어진 공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대화에 참여할 생각은 없어 보였죠. 그녀의 손은 음식이 놓여 있는 테이블보다 자신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 쪽에 더 가까워 있었습니다. 가방 바닥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식당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시선을 흘렸어요. 동철은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서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괜히 나온 게 아닐까?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어요. 테이블에 흐르는 침묵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컵에 담긴 물만이 잔잔하게 일렁이며 분위기를 채웠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우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난처하게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그 순간 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내려 음식만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처가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지혜가 동훈의 집에 들어선 순간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오래된 신발장, 벗어놓은 낡은 슬리퍼, 벽에 걸린 세월 묻은 액자까지 그녀의 시선은 하나하나를 지나치며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이 집이 이 정도라고? 하고 묻는 눈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동철은 그런 시선을 받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 오래돼서 미안하오. 그래도 정은 참 많이 묻은 집이에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의 신발을 한번 훑고는 입술을 오므린 채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자마자 지혜의 눈은 소파에 꽂혔습니다. 소파는 동훈이 대학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가죽 소파였죠. 몇 군데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쿠션은 나이가 들어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소파가 닿을까 살짝 몸을 뒤로 빼며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좀 오래됐네요. 그 말은 분명 작았지만 집안에는 유난히 잘 울려 퍼졌습니다. 동철은 그 말이 자기에게 향한 것임을 단숨에 알아차렸어요. 동훈이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지혜 씨, 이 소파 아버지가 20년 넘게 쓰신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추억이 많아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손을 살짝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겠죠. 표정은 이해한다기보다 억지로 맞춰주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동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듯 작은 일거리라도 만들려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마저도 탐탁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동훈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버님이 계속 움직이시네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동철에게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조금 흔들렸어요. 지혜의 시선은 집 전체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벽지의 낡은 부분, 오래된 가구, 약간 어두운 조명. 어떤 것도 그녀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듯했죠.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분위기와 자신은 다른 계급이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동우는 불편한 공기를 느끼며 조심스레 물을 따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으며 짧게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시선은 물컵이 아니라 자신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철은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뭐 저런 사람도 있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참기 쉽지 않았어요. 지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구를 스치고 지나가며 약간의 먼지를 발견한 듯 손바닥을 살짝 털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이 집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동철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광산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던 시간들이 지혜의 손바닥 털어내는 행동 하나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틈을 만들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오늘의 이 조용한 멸시는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결혼식 리허설을 앞둔 날, 지혜는 작은 회의실에 준비된 자석 배치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치밀했고 동선을 그리는 표정은 마치 어떤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날카로웠어요. 동철은 조용히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 기쁜 마음이 컸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눌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여기는 제 부모님 자리예요. 가장 카메라가 잘 들어오는 곳. 지혜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마치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는 예비시댁 자리 쪽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여기는 뒤쪽에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죠. 동우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아버지는 앞줄이어야 하지 않을까? 결혼식인데.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 화면이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요.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었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단단했죠. 동철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광산에서 검은 먼지를 마시며 일했던 시간들, 손끝이 마비될 만큼 추운 날에도 곡괭이를 놓지 않던 기억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아들 결혼식에서 당당하게 앞줄에 서는 순간으로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혜는 촬영 스케줄표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때 시댁 부모님은 뒤쪽에서 간단히 등장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화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네요.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내용은 단호했고 배려는 일도 없었습니다. 동철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배경으로만 있으라는 이야기였죠. 동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조금만 더 앞쪽으로.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혜는 문서를 앞으로 당기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결혼식은 둘이 만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 드러나면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말은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격에 맞지 않는다. 그 순간 동철의 손등에 힘줄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표정은 고요해 보였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묵직한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그는 아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수십 번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인내심이 조금씩 달아가는 느낌이었죠. 지혜는 마지막으로 좌석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가고 싶어요. 요즘은 다들 결혼식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까지 지었지만 동철에게는 그 미소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지 않았지만 어딘가 그늘진 느낌이 있었어요. 동훈이 아버지 등을 보며 곧 따라가려 했지만 지혜가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마무리할 게 더 있어. 그녀의 말에 동훈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동철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늦겨울의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소리를 냈고 그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침묵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밀어낸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녀가 보여준 표정, 행동, 말투, 모두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흐름 끝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작은 충돌은 결국 앞으로 벌어질 큰 파국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지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던진 첫 마디는 가벼운 부탁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공손한 척하는 억양이 살짝 얹혀 있었지만 실상은 명령에 가까웠어요. 동철은 순간 눈을 깜빡였지만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구두? 어디 있나 가져와 보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을 해온 손으로 구두를 닦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지혜는 구두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드레스 코드 맞추는 중이라서요. 반짝반짝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구두를 마치 아무나 닦아도 되는 것처럼 대충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예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하시면 내가 닦을게. 나한테 줘. 그러자 지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님이 더 꼼꼼하시잖아. 손재주도 좋고. 그녀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숨겨진 뜻은 뻔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일이나 해. 동철은 그 속내를 충분히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구두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베란다의 찬 공기 속에서 그는 구두에 묻은 작은 얼룩을 천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손이었기에 움직임은 익숙했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는 구두를 빛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평생 처음 맛보는 멸시 속의 노동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혜가 장볼 물건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이것도 좀 가져다 주세요. 종이를 툭 건네고는 다시 쇼핑 목록을 채워나갔습니다. 동우는 난처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동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금방 다녀오지.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느긋하시니까 오늘 좀 서둘러 주세요. 그 말에 동훈의 이마가 순간 찡그려졌습니다. 동철도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이죠. 쇼핑백을 들고 돌아오는 길, 동철은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마음속에 뭔가가 또 하나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별일 아니지. 아들 결혼인데 참아야지. 하지만 참는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혜는 쇼핑백을 대충 받아두고 다른 일에 몰두했습니다. 감사의 말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녀는 장식품을 옮기며 집 인테리어에 불만을 표시하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동훈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집부터 바꿔야겠네. 그 말에 동훈은 말문이 막혔지만 동철은 묵묵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려다 지혜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무거워서. 하지만 정작 가벼운 화분이었죠. 지혜는 자신이 손을 대기 싫다는 듯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화분을 조심스레 옮기며 마음속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무거운 돌은 잘 만들었는데 이런 건 더 무겁게 느껴지는구먼.
그의 저릿한 손끝은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온종일 쌓인 감정들이 천천히 스며들어 왔습니다. 며느리가 되려는 여자의 무심한 눈빛, 아들이 애써 눈치 보며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가정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는 듯한 느낌. 동철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아들 결혼의 모습일까? 별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그 조용한 반짝임이 마음속 어둠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앞으로 터질 더 큰 폭발의 전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철은 그날 유난히 집안이 적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혜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통화를 하며 복도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에서 예민함이 묻어났어요. 동철은 물 한 컵을 마시기 위해 부엌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혜가 문틈을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따라간 건 아니었지만 습관처럼 발걸음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하 갱도에서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온 탓일까요? 지혜의 작은 발소리와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집 밖으로 나가 현관 복도 끝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던 상대에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결혼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댁이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은 벽에 부딪혀 그대로 동철에게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는 마치 광산갱도에서 무너지는 돌소리를 들은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면 동훈이 월급 말고 다른 게 많을 줄 알았지. 근데 뭐 시아버지 재산은 그냥 생활비 수준이라잖아. 그녀의 말투는 실망을 넘어서 짜증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그냥 광부였대. 평생? 생각해봐. 내가 그런 집안이랑 연결되는 게 얼마나 손해야. 그녀는 살짝 비웃는 듯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동철은 복도 모퉁이에 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울렸지만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자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광산에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통화 상대에게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결혼은 해야지. 동훈이 착하긴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내가 조금만 굴리면 아버지도 나한테 맞춰줄걸? 그녀는 교활한 미소가 섞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단순하신 것 같더라고.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을 듯? 전화기 너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혜는 더 크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결혼만 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버틸만 하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동철은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번 반복했던 침착함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아들만 상처받겠지. 지혜는 통화를 끝내며 다시 집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동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을 고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동철은 부엌에 숨어 있다가 지혜가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복도 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슬픔, 실망, 그리고 배신감.
그는 문틈 너머로 보이던 지혜의 교활한 미소를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이런 마음이었구먼. 그는 한참 동안 복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그의 인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단 한 가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들 동훈, 그 아이의 행복.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지. 더 지켜보자. 하지만 그 결심은 곧 폭발하게 될 거대한 충돌을 잠시 늦춰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혜가 들려준 잔인한 속내는 동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혀 폭발의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혜는 이미 돌아갔고 동훈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철만이 작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철제 서랍의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그 열쇠는 30년 넘게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이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서랍을 꺼낼 때마다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짧은 숨을 들이키며 그는 속삭였어요. 이걸 또 꺼내보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속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광산사고 보상금 지급 내역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글씨 하나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는 종이들이었죠. 동철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십 년 전 대형 붕괴 사고로 함께 일하던 동료 8명이 숨졌던 그날.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그 돈을 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나를 살린 동료들의 몫이기도 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책임감과 죄책감이 비쳤어요. 다음으로 그는 또 하나의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주식 계좌네요. 20년 넘게 묵묵히 모아둔 투자 기록들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받은 보상금 일부를 안전한 기업에 넣고 아들이 모르게 조금씩 불려온 그의 자산이었죠. 파일을 펼치자 숫자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자산평가 금액 121억, 183억 그리고 최근에는 수백억 대까지 찍힌 금액이 보였어요. 그는 잠시 파일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돈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는 이 돈으로 아들과 미래 가족에게 부담 없이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던 만큼 누군가라도 편히 살기를 바랐어요.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토지 소유 확인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오래전 광산일 끝나고 밤마다 쌓아둔 돈으로 조금씩 사둔 땅들이었죠. 그중 일부는 도시 개발이 되며 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할 때쯤 쓰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허탈함과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의 통화 내용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광부라서 집안이 별로래. 그 말은 다시금 그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부가 뭐 어때서? 나처럼 일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그의 웃음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단 몇 마디 말로 없어 보인다고 평가받는 현실이 그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들은 그 속내를 아들에게 곧바로 말하지 않기로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해야지.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은 분명했고 그녀의 표정은 숨김이 없었죠. 그는 다시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 조금 더 보자. 이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만 당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난 경계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그날 밤 동철은 한 번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진짜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오래 못 참겠구먼. 그 다짐은 곧 이어질 폭발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리허설 날 예식장 내부는 따뜻한 조명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객 좌석은 반쯤 정리되어 있었고 촬영팀은 삼각대를 설치하며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지혜는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예식장 스태프를 지휘하듯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문가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큰 행사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미 자리 배치나 동선은 지혜 혼자 정해둔 상태였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댁 쪽 자리 더 뒤로 옮겨주세요. 지혜가 스태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동훈이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 앞줄에 계시면 좋지 않을까? 사진도 가족 사진인데. 그러나 지혜는 클립보드를 들고 눈만 굴린 채 말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니까. 어울리는 위치가 있어.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고정된 틀이었습니다. 동철은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객석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생각보다 뒤쪽이었고 앞에서는 신랑 신부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는 촬영팀에게 도식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댁은 이 정도만 화면에 잡히면 돼요. 너무 노출되면 흐릿해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색감 조절하듯 사람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불편했지만 차마 강하게 말하지 못했죠. 동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보였습니다. 광산에서 일했던 시절 이 손으로 무너진 돌도 받치고 지친 동료의 몸을 부축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손이 오늘은 보여지면 안 되는 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스태프들은 신랑 신부의 동선을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동우는 무대 위에서 동철을 향해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복잡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의미였지만 그의 마음이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죠. 지혜는 스태프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시댁은 그냥 뒤쪽에 자연스럽게 서 계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나오진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분명히 들렸고 그 순간 동철의 표정에서 잠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스태프가 동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쪽 뒤편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신경 쓴 말투였지만 위치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지혜가 사진 구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면 비율과 색감만 보이고 정작 중요한 가족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동철은 뒤쪽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자, 오늘은 참자. 그는 속으로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참아도 참아도 마음속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지혜는 동철을 향해 손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괜찮아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 말투는 마치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동철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장 밖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젠 더는 안 되겠구먼. 그 작은 혼잣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금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폭발로 이어질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쩐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동우는 괜히 물잔만 만지며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동철은 자리에 앉은 채 무언가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겠나?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담담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어요. 특히 지혜는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철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테이블 위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놀림은 익숙한 광부의 리듬 같았고 마음을 다잡는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말이 있어.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어폰도 없이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지혜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냥 광부였대. 평생? 내가 그런 집안이랑 연결되는 게 얼마나 손해야. 아버님? 그냥 내가 조금만 굴리면 나한테 맞춰줄걸. 결혼만 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커질 거야. 녹음된 말들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지혜의 얼굴은 천천히 창백해졌습니다. 동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지혜는 손끝이 떨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지혜가 간신히 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들은 말 그대로다. 무슨 뜻인지 다들 들었겠지. 지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동훈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때는 그냥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나 동철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해냐? 그 말 한 번뿐이면 몰라. 계속해서 들었어. 그는 다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묶음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상금 서류다. 광산 사고 때 살아남아서 받은 거. 또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주식계좌. 수십 년 모아온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조금씩 사둔 땅들. 숫자와 도장이 또렷하게 찍힌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지자 지혜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입술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동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동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광부라서 창피하다 했지? 없는 집안이라 했지? 지혜는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녀가 무언가 변명하려 하자 동철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왜 내 뒤에서 그딴 말을 했을까?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뒤로 밀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커트칼처럼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달싹이며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동훈 씨 믿어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동훈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시간을 멈춘 듯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동철은 깊게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지는구먼. 그의 말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평생 참고 삼키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의 해방감도 담겨 있었어요. 집 밖의 공기는 밤바람과 함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현관 앞에 멈춰선 채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떨렸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방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지혜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더 크게 흔들렸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현실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훈 씨 제발 잠깐만 이야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사이로 동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지만 어떤 감정도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깊은 혼란과 배신감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혜는 손을 뻗으며 울먹였습니다. 동훈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난 아직 믿기지도 않아. 지혜는 눈물을 떨구며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동훈은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한 걸음은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였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오해였어. 그냥 친구한테 하소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하게 말한 거고. 지혜는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너무 약했습니다. 반면 동훈의 마음속 감정은 이미 쌓이고 또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 저쪽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동철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단념만이 자리 잡아 있었죠. 지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큰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목소리는 울음과 두려움이 뒤엉킨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날 필요 없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고맙네.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라도 상처는 이미 깊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동훈 쪽을 바라봤습니다. 동훈 씨,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어. 그러나 동훈은 짧게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됐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지혜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동훈 앞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동훈은 손으로 잠시 막았습니다. 그의 손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확실했습니다. 지혜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크게 흔들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흔들린 것은 그녀의 자존심과 계획이었습니다. 한참 뒤 동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만 들어가게. 이 시간에 추울 게야. 그 말은 냉정했지만 잔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이었죠.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얼굴로 뒤돌아섰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훈은 문가에 서 있었고 동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녀에게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늘 하루 중 가장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동철의 마음속 결정은 이제 흔들림 없이 굳어졌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동철은 오래된 잠바를 걸치고 집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쌓였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아 가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마을 어귀를 지나 작은 농협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생 광산에 다니던 시절 급여를 집어넣던 바로 그 은행이었죠. 그는 문이 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겨우 첫 발을 떼듯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했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왔지. 창구에 앉자 그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밤 다시 정리했던 문서들이 담겨 있었죠. 보상금 내역, 통장, 주식평가서, 토지증서. 그 모든 종이에는 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하나 정리 좀 하려고 하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이걸 다 한꺼번에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리해서 장학사업 쪽으로 넘기려고 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큰 돈을 다? 그러자 동철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나 혼자 쓰자고 모은 건 아니지. 세상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된 거요.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산에 다니던 그 시절, 수없이 어두운 갱도 안에서 들었던 돌 부서지는 소리, 동료들과 함께 나누던 미약한 도시락 한 끼,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늘 같은 마음을 품었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면 그걸로 된다. 창고 정리가 끝나고 동철은 서류 몇 장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충분하다. 은행을 나서자 동훈이 골목 어귀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잔 듯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자마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에 동철은 조금 놀란 듯 멈춰섰습니다. 이 새벽에 뭔 일이냐? 그러자 동훈은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다. 늦은 게 어딨냐. 알아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사과를 받아주는 따뜻함과 앞으로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 조용한 걸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을 알리는 연기 냄새도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철의 삶도 새로운 길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가 편히 살 시간이 된 거지. 그 말은 오랜 세월 참아온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음성이었어요. 그날 동철은 드디어 묵은 상처를 덜어내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바로 진짜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묵묵히 살아온 시간과 그 안에 담긴 희생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50년 광부의 삶은 아무도 깎아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누구보다 값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사연, 더 따뜻한 이야기 준비해 둘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스마일 경로당에게 큰 힘이 됩니다.